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핵심 주제로 성적을 올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이라고 하면 수능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수능까지 있어서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는 법. 이제 사실 유튜브 보면은 영상들 엄청 많은데 사실 자기한테 제일 맞는 영상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때부터 전교 1등 하는 친구 영상을 본다고 해서 보통 4등급, 5등급 받는 친구한테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고등학생 때 처음 들어가서 한 4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이 어떻게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매치고사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한 4등급 정도 받았고 이제 한 번도 성적이 내리진 않았어요. 내리지 않았고 그 다음 2학년 때는 한 3등급, 2등급 그리고 3학년 고3 때는 1, 2등급 이렇게 받았고 수능 때는 한 상위 6, 7% 정도 성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높은 건 아닌데 어쨌든 오늘 주제가 공부를 잘하는 법, 1%, 2% 이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못했으니까 성적을 올리는 법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1, 2, 3학년 통틀어서 다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1학년 때는 수업 중간중간 졸고 새벽에 조금씩 공부하고 아침에 힘겹게 일어나가지고 가고 수업 듣고 그리고 2학년 때는 그냥 학교 수업 내내 잤어요. 그리고 새벽 4시까지 깨있고 야자 때도 1시간 자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적을 어떻게 올랐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아침에 딱 가자마자 아침 몇 시에 보통 등교를 하는지 기억이 잘 나는데 8시, 9시 3학년 때는 수업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애들이 다 자고 있는데 거의 70-80%는 자고 있는데 저는 빨리 자가지고 아침부터 공부를 했었어요. 특히 수학, 노래 들으면서 수학은 노래 들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통통 틀어서 저한테 제일 맞는 방법은 고3 때 했던 방법이 아니었나. 이 수면에 관한 거는 이전 영상에도 올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전에 올렸던 수면에 관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강 같은 경우에는 인강 듣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코로나 이후에 특히 저 인강 거의 안 들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딱 한 번, 두 번 정도 들었던 게 6월 모의고사 3학년 때 6월이나 9월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어서 아마 그때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고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인강을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과목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 때로 돌아갔을 때 인강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부족한 과목 또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이 과목을 잘 못 가르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강을 들으세요.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성적을 먼저 잘 받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 과목만 듣는 게 뭐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사실 그냥 집에서 뭐 학교 안 가고 인강만 들으면 되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뭐 그게 필요하면 고3 때 가서 하면 되니까 1, 2학년 때는 인강을 듣는데 자기한테 필요한 과목 맞춰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하숙을 했었는데 하숙을 하면 돈도 많이 쓰이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돈이 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여름방학 때 그때 자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하숙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너무 더워서 지금 생각하면 독서실을 등록해서 뭐 그렇게 몇만 원 되지도 않는데 했으면 했는데 이게 뭐 선풍기도 없고 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루에 샤워를 한 5번 하고 막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뭐 집중이 잘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돈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독서실을 끊어서 외부 환경을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가 있다. 뭐 그 몇만 원 드는 거 그때 고등학생 때는 큰 돈인데 사실 사회에 나가면은 투자라 생각하고 그렇게 막 뭐 알바만 해도 그 정도는 벌 수 있으니까 너무 돈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돈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아마 도와주실 거니까 그거를 추천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각해 놓은 게 많긴 한데 막 찍으면은 이게 막 떠오르지가 않네. 수능을 딱 치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에서 약간 실패한 케이스긴 한데 상담을 잘 받아야 돼요. 어느 학교를 쓸지 성적을 잘 받아도 이 전략에 실패를 해서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는 게 좋지만 한 선생님 말고 특히 담임 선생님 다른 뭐 인터넷 통해서도 요즘에는 자료 많으니까 최대한 많이 찾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뭐 유료라고 해도 저도 이제 무료 같은 것만 찾아가지고 이 옛날에 반 배치? 뭐 배치표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마다 무료 같은 거 말고 조금 더 서울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비교적으로 조금 작은 도시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런 거에 한 번도 막 열심히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고등학교 3학년 진로 담임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은 게 제일 성적으로 이 해당 학교에 쓰면은 합격할 확률이 50%다, 40%다 했는데 사실 이 쓰고 나서는 그 쓴 학교 3개를 썼었는데 다 장학금을 오퍼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후회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저 같은 후회를 안 하려면은 공부 3년 동안 잘 열심히 해놓고 그거를 활용을 못하면 엄청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능 치고도 마지막 할 게 하나 남았다. 그걸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고 너무 담임 선생님이 뭐 전문가이긴 하지만 완벽하시진 않으니까 무조건 자기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살펴봐. 그래서 이 학교를 썼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인데 제가 이제 수능을 봤을 때는 사탐을 세 과목을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신청을 하는데 세 과목 중에서 잘 본 두 과목만 이 원서를 쓸 때 이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포기를 했어요. 마지막 한 과목. 그래서 그냥 2개만 봤어요. 그래서 이 인생에 그냥 모범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말했긴 했는데 어쨌든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